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 영원히 함께해요. 지혜로운 선비와 매화 신분을 넘은 사라. 일부 몰락한 가문의 선비. 지혜를 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 앞에서 고통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몰락한 가문의 선비. 김선우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지혜와 학문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몰락한 양반 가문의 김선우는 초라한 초가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늘 누더기였고 굶주림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파고들며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려 애썼습니다. 그는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는 시대의 불합리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선우는 비록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시대의 편견을 부술 수 있는 깊은 학식과 통찰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책들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그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고결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작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선우는 마을 어귀의 냇가에서 갓 잡아 올린 물고기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시녀들을 대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마을을 호령하는 탐욕스러운 박대감의 고명딸 이매화였습니다. 매화의 눈길은 잠시 초라한 행색의 선우에게 멈추었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매화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동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매화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박대감의 딸이었지만 굳건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강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겉모습보다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을 경멸하지 않는 드문 진심을 느꼈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매화는 잠시 그 자리에서 선우의 맑은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에게서 흐르는 깊은 사색의 흔적과 고결한 기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매화의 심장 한구석에 작은 파문이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매화는 선우가 머물고 있는 서당 근처를 지나다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선우의 낭랑한 목소리는 그녀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경전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의 도리와 세상의 이치를 설파하는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화는 나무 뒤에 숨어 한참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박대감의 딸로서 누려온 화려한 삶 속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적인 매력과 진정한 인간미를 선우에게서 발견했습니다. 매화의 마음속에는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선 묘한 이끌림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만남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부 금지된 인연, 비밀스러운 맹세. 첫 만남 이후 매화는 자신도 모르게 선우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녀는 선우가 가르치는 서당 근처를 배회하거나 선우가 책을 읽는다는 강가에 일부러 시녀들을 보내는 핑계를 대며 몰래 그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선우 또한 자신을 응시하는 매화의 시선에서
범상치 않은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조심스럽게 마주쳤고 그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은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피해 밤늦은 시각의 마을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선우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화는 그의 깊은 통찰력과 고결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서 아버지 박대감에게서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리더의 자질과 따뜻한 인간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선우는 매화에 고고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그의 학식과 지혜를 존중해 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선우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금지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우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매화는 그 손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매화의 고운 손은 선우에게 꿈결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오직 서로의 마음만을 믿고 모든 것을 걸 위험천만한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그 맹세는 세상에 단둘이 남겨진 듯한 고독하고도 굳건한 약속이었습니다. 제 신분과 상관없이 당신의 지혜와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매화의 목소리는 달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위험한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의 첩자가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박대감에게 고하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감히 천한 선비 따위가 자신의 고귀한 딸을 넘본다는 사실에 경노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딸의 신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탐욕스럽고 오만한 사내였습니다. 박대감에게 선우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박대감은 즉시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우를 당장 마을에서 내치고 다시는 매화의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이제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였습니다. 삼부 대감의 계략, 불가능한 시험. 첫 만남 이후 이매화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김선우에 대한 감정은 박대감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딸의 고귀한 신분이 천한 선비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거실에 이매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이매화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매화는 선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조용히 내비쳤습니다. 이는 박대감의 예상 밖의 완강한 저항이었습니다. 딸의 강직한 태도에 대감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무작정 꺾는 대신 그는 선우를 영원히 마을에서 추방하고 망신을 줄 계략을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위될 자격을 시험한다는 명분 아래 선우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내밀고자 했습니다. 며칠 후 영문도 모른 채 박대감의 부름을 받은 김선우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그의 내면에는 어떤 시련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선우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3가지 난제를 풀 수 있다면 이매화와의 인연을 다시 고려해 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깊은 숲속에서 밤새도록 울지 않는 새를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생명이 밤에는 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므로 이는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서 만개한 꽃을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대지를 지배하는 계절에 꽃을 피우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대감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선우의 좌절과 자신의 승리가 그려진 듯 했습니다. 박대감, 이 과제들을 풀 수 있다면 그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겠네. 나레이션. 선우는 박대감의 기만에 찬재 안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눈빛 속에는 꺾이지 않는 선비의 기계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교활한 덫을 직감했습니다. 박대감은 이 과제들이 선우를 비웃고 영원히 망신 줄 완벽한 교활한 덫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선우가 이 치욕 앞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과연 선우는 이 불가능한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부가 태어난 새, 지혜로운 해다. 박대감의 저택을 나선 김선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시련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이매화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선우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선우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선비님을 믿습니다. 이매화의 굳건한 믿음은 선우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희망의 꽃과 같았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선우를 남몰래 도왔습니다. 그들은 박대감의 횡포에 지쳐 있었고 선우가 대감의 오만을 꺾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도움은 선우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선우는 첫 번째 과제, 즉 밤새 울지 않는 새에 대해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과제 자체에 숨겨진 박대감의 의도와 세상의 편견을 꿰뚫어 보려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며 책을 읽고 숲을 헤매던 선우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아직 물들지 않은 존재, 바로 갓 태어난 아기 새였습니다. 그는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어린 새는 어미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을 뿐, 밤새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기발한 해석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선우는 망설임 없이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수색 끝에 그는 작은 둥지 안에서 어미 새의 품에 안겨 곤히 잠든 아기 새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 새를 품에 안고 박대감에게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우의 기발한 해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를 향한 기대감에 술렁거렸습니다. 박대감은 선우가 내민 작은 새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활한 계략은
첫 번째 시도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박 대감은 선우의 지혜에 감탄하는 동시에 자신의 오만이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노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선우에게는 두 번째, 더욱 어려운 과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만개하는 꽃을 찾는 일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까요? 오부 겨울의 꽃. 김선우가 첫 번째 과제인 달 없는 밤에 길을 밝히는 피지의 해답을 제시한 다음 날 마을은 온통 술렁였습니다. 박대감의 예상과 달리 가난한 선비 김선우가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풀어냈다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 안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과 치욕감이 서려 있었으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매화의 눈빛에는 깊은 희망과 기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선우의 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이제 남은 두 번째 과제 또한 그가 풀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박대감은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다시 광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욱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에 만개하는 꽃을 나에게 가져오시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의 꽃이라니 이는 첫 번째 과제보다도 더욱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광장 곳곳에서는 김선우를 비웃는 조롱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선우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편견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눈보라가 몰아쳤고 세상은 온통 흰색으로 뒤덮였습니다. 김선우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헤매며 해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지치지 않았고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마침내 김선우는 다시 박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지만 굳건한 매화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 가지에는 얼음으로 빚은 듯 투명하고 아름다운 눈꽃이 영롱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고요한 목소리로 자신의 답을 설명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피어나는 매화는 인동초의 상징이며 그 매화에 피어난 눈꽃이야말로 겨울이 선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는 그의 지혜로운 해석에 모두가 탄복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제만이 남았습니다. 육부 보이지 않는 세사. 김선우가 두 번째 과제마저 지혜롭게 해결하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한 선비의 깊은 통찰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그의 다음 행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자신의 처소에서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이어 벌어진 예상치 못한 결과는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선우를 향한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대감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과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궁극의 난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박대감은 굳은 얼굴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과제를 공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눈먼 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귀한 보물을 가져오시오. 과제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눈먼 이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보물이라니 이는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김선우가 이번에는 실패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매화는 여전히 김선우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눈빛 속에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으며 그의 지혜가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간절한 바람이 피어올랐습니다. 김선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방에 틀어박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에 잠기고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등은 더욱 굽어지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김선우의 마지막 선택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박대감은 상기된 얼굴로 맨 앞에 앉아 김선우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김선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옆에는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박대감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런 눈먼 노인에게 어떻게 세상을 보여준단 말인가. 모두의 의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선우는 놀랍게도 노인에게 낡고 해진 한 권의 책을 건넸습니다. 광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칠부 진정한 눈먼 자의 지혜. 마지막 과제는 진정으로 눈먼 자를 깨우는 지혜였습니다. 박대감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김선우에게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마을의 노인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김선우는 고요히 박대감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며칠 후 그는 백발의 노인을 모시고 다시 대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빛 한 점 없는 세상에서 살아온 듯 깊고 어두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우는 노인 앞에 앉아 한 권의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책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그의 손길은 더없이 경건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책의 글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김선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미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에게 글을 읽어주는 행위는 그에게는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광경으로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또한 회의적인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선우는 책 한 구절을 마치자 고개를 들어 박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진정으로 눈먼 자는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지식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입니다.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힌 존재입니다. 김선우의 말은 박대감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일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교활한 눈빛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섞였습니다. 모든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김선우의 말은 단순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꿰뚫는 거대한 선언이었고, 박대감과 모든 이들의 인식의 지평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계시로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박대감은 더 이상 자신의 눈빛조차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그는
이선비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오만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팔부 지혜와 사랑의 승리. 김선우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일갈은 박대감의 굳건했던 오만함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세상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었고, 이는 박대감이 평생 쌓아온 권위와 편견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박대감은 멍하니 김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조롱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혼란과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눈먼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박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김선우를 내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깊은 학식과 고결한 인품에 진심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 어리석음을 통감한다. 그대의 지혜와 인품은 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구나. 그는 마침내 이매화와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박대감의 입에서 나온 허락의 말은 천둥처럼 마을을 울렸고,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찬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김선우와 이매화는 거대한 신분의 장벽을 넘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김선우는 훗날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어진 관료가 되어 조선팔도 모든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혜와 덕망의 상징으로 길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혼인의 전설을 넘어 신분과 편견을 뛰어넘는 지혜의 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대감의 딸과 가난한 선비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설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불변하는 지혜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김선우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